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145님이 땅이 추울까봐 낙엽이 떨어져서 이불이 되어주나 봐 라는 딸 아이의 말에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지금 그 얘기 듣는 이거 어린이 일기장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맞았네. 어허. 이 어린이들의 이 상상력과 표현력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땅이 추울까봐 낙엽이 떨어져서 이불이 되어주나 봐. 어머나 어떻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 주신 말씀이 이런 딸아이의 말에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따스한 뉴스가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네, 점점점. 네. 요런 얘기 올리시면 되게 작아져요. 제가 왜 작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작아집니다. 어깨에 네. 자신도 없어지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마중물님이 올랐어. 드디어 구독 1만이 올랐어. 125만 구독.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다 더마카 효과라고 해주셨습니다. 요런 얘기하면 제가 또 어깨가 올라가죠. 예, 본인 입으로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제 효과겠습니까? 제 효과는 0.000001%일 거고요. 제 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촌철님들의 효과겠죠.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무산에 대해서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아침 이 뉴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해주시죠, 더마카가. 제가요? 네. 네, 1차 투표에서 끝이 났고요. 우리나라는 2차 투표까지 가서 막판 역전을 노린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네.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65개국 중에 111개국의 표를 얻어서 엑스포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9표, 이탈리아는 17표를 얻었습니다. 패인 분석은 나중에 차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민관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서로 토닥일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아닌가요? 뭔 거부권요? 아니, 이제 이 총회 결과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국내 정치에서 네. 두 가지 법안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거부권 없을까요? 유치 무산된 거요? 네. 네, 그건 없을 것 같고요. 네. 12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한이 2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돌고 있으니까 그냥 좀 지켜보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식 정리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의 소리 등 유튜브 채널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통해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에 함정 취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이 최 목사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구매 과정 등도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요. 이에 관한 내용을 전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 함정 취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함정 취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이게 조금 쟁점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인수 기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전부터 환기하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 헌장이 있습니다. 이 헌장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윤리 헌장에 반한다라는 게 첫 번째 지적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살펴보죠.
장인수 기자의 주장 가운데 논점은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경찰이나 기자가 마약 조직을 검거 또는 취재하기 위해서 마약 구매자를 가정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아마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건 꼭 마약 조직이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가 공직자 비위 행위 취재를 위해서 가방 등에 카메라나 녹음기를 몰래 숨기고 들어가 취재하는 경우. 근데 이 두 사례와 김건희 여사 건을 비교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약 구매자를 가장하는 경우나 몰카 기법을 동원하는 경우 모두 한 가지 점을 전제하는 겁니다. 수사나 취재 이전에, 그리고 수사나 취재와는 별도로 마약 판매 또는 비위 행위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따라서 비교 사례로 제시한 두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접근이지만 하나는 공작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2020년 초에 저희 시선집중이 장인수 기자를 게스트로 초대해서 그가 주도적으로 취재해 보도했던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선집중이 그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는 이거저거 떠나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 채널A 기자의 취재 방식이 취재 기준과 언론 윤리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도 출연해서 그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선집중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의견은 좀 분분한데요. 정상호님, 원칙이 그렇더라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오셨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위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위가 이미 있었냐고. 알권리님, 네. 가방 받은 건 논란이 안 되고 취재만 논란인 현실 좀 안타깝습니다. 권력자 상대하려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울트라 왕 당근님, 이정로님, 정철우님 많은 분들은 아무리 함정이라지만 혹은 함정이어도 명품 받은 건 괜찮나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들도 많으셔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독수 독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사법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동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입증하는 죄도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독수 독과론입니다. 함정 취재 때문에 벌어진 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행위만 따로 떼어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취재가 쉬운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취재라고 하는 것이 이 건과는 별도로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이 취재와는 무관하게 다른 일에 대한 취재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 많으셔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이런 인사청탁성의 전화인 것 같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민주당도 아직도 명품백을 가지고 있냐? 대통령실이 답해야 한다. 김영란법 위반인지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네. 지금 취재 형식 말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취재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얀이 님이 김종배님 딱딱하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학술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이어서 기자들이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제3지대와의 연합행보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모색을 하는 분들과는 아직 접촉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수의 해석은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 귀착이 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치고 다음 짚을 점은 그 길이 꽃길이냐 자갈길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일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저 발언 그리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합집산 양상을 종합을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둥지를 틀 수 있는 영역은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성향으로는 민주당 연성 또는 합리적 지지층이 될 것이고 지역으로는 호남이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 관측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호응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강성, 연성 가리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적극 찍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또한 대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우선하는 게 반윤 정서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이론적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일 뿐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더 크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과연 이낙연 전 대표는 이걸 모를까? 그런데도 내 갈 길을 모색한다는 건 그럼 왜일까? 그러면 나름의 버팀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냐? 이걸 2차로 짚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뭔데요? 버팀목이 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반윤 정서 때문에 분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거제 특히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윤 정서에 따라서 전선은 단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서 정당에 대해서는 다르게 찍을 가능성. 이게 이제 바로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을 길게 빼고 선거제 개편을 바라보는 정치권 인사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준연동형제가 위성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간밤에 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발언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인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타협, 대화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폭주, 과거로의 폐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말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현실의 엄혹함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 그 중에서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준연동형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례를 통해서 모색을 하고자 하는 여러 정치 세력의 시도는 상당 부분이 장애에 부닥칠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이제 의총을 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제목을 뽑더라고요. 명분이냐, 실리냐, 또는 현실이냐, 원칙이냐.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 나온 타이밍이 지금 더마카가 전해주셨던 바로 오늘 의총 직전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의총 분위기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인가 이걸 또 함께 봐야 되겠죠. 네, 춘철님들 의견은 좀 분분하십니다. 일단 김종희님은 이상이 높다지만 정치는 현실이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원내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일은 완전 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바로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말을 한 배경에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자, 이 분석을 디딤돌 삼아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제기해 보죠. 그게 뭐냐? 민주당이 어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 대상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정섭 검사입니다. 자, 이원석 총장은 이정섭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는 방법의 하나로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겠다라고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원석 총장은 이런 말을 했었죠. 고개 빳빳이 들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석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전보 발령을 하고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인데 그래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 이걸 물어주신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겠죠.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해드린 이원석 총장의 발언 가운데 제가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엄한입니다.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탄핵소추의 경우는 단순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어야 된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엄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냥 헌법과 법률 위반이어도 탄핵소추하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뜻, 이런 태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정석 검사 얘기 나온 김에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의 마약 수사가 왜 수사관들이 여럿 교체해다가 무산이 됐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마약 수사의 경우는 빠른 조사가 생명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몸에서 마약의 근거가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도 지금 꼭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경찰과 이제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요. 불법적 전과 조회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아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이 열람한 흔적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어디까지 뒤져갖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